인천시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꾸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택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연극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화에 따라 한울타리 토요학교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올해는 한파만큼이나 구세군 자선 냄비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따뜻한 정성을 이번 겨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고 옹진군 덕정면 북리 지역의 지적도를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청산이라는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부합지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측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2030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10억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 9개 지구를 추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한 어르신 아동보호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 아동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3자녀 이상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동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소속된 노인들과 아동보호를 신청한 가정이 1대1로 연결되는 만큼 노인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여성이 안심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며 인천의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아동보호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노인들은 만 17세 이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등하교와 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시되며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차로 300가정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강유숙 기자입니다. 평택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한 5일간의 잠복 근무 끝에 지난 11일 저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는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건물의 3층을 임대해 간판을 달지 않은 채 불법 게임기 46대를 설치해놓고 24시간 사행성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으로 된 출입문 안쪽에 방음문을 설치해놓고 건물 1층에 망을 보는 사람을 고용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업주를 구속하고 게임장에 있던 종업원 2명을 체포했고 게임을 했던 20여 명에 대해서 신변조사 후 귀가 조치했으며 압수된 게임기는 환경관리공단 안성 압수물 사업소로 수거 조치됐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의 범행도 우려되며 불법 이익금은 범죄를 유발시키는 자금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강효숙입니다. 평택시는 자살 시도자 및 중증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송탄 소방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사랑 위기관리를 위한 공동협약을 가졌습니다. 평택시 등 5개 기관은 지난 11일 오후 5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자살 시도자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자살의 재시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2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 중인 중증 정신질환자 298명, 2012년 8월부터 관리 중인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45명 중 청소년이 22명으로 학교 또는 현장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택시 등 5개 기관은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중증 정신질환 응급상황과 관련하여 현장 중심의 공동대응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수안지구를 관통하는 풍영정천에 하루 2만 톤의 수량을 공급하며 건천화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안 택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과 약속한 풍영정천 유지수 확보 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4일부터 영산강 하천수가 하루 2만 톤 월산 양수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업이 하천 수심을 2-30cm로 유지함은 물론 수질 개선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 풍영정천 고양해가 주성사업에 착수해 풍영정천의 오수유입 차단과 하천 내 여울형 낙차공 설치 등 친수 공간을 확대해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1억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 규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교육비와 8만 원의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그동안 안성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시외버스가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는데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해 운행하게 됩니다. 안성 시외버스가 12월 20일부터 시민회관을 경유해 장기로를 통과 운행합니다. 시외버스의 시내 통과는 신터미널 운영 이후 시외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여러 조사를 거친 뒤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중 수도권 방면 8개 노선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며 노선 경로는 안성터미널에서 시민회관,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대림동산, 공도터미널, 주은풍림아파트, 안성 나들목 순으로 하행 노선도 동일 출발 시간대에 동일한 경로로 운행됩니다. 이로써 시민들의 버스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은 문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성시가 연극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안성시와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연극올림피아드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는 경기도 연극올림피아드를 향후 5년간 안성 용설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최하고 개최 시 안성 시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연장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과 안성시가 경기도 연극 올림피아드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안성시는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안성의 연극 문화와 더불어 문화복지 증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안성이 경기도 전역에 있는 연극인들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영원히 잘 지속이 돼서 우리 연극 또 예술을 사랑하는
또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연극예술을 통해서 안성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연극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로써 안성시는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에 맞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 시상, 자원봉사 체험수기와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로 희망과 나눔이 쏟아졌는데요. 실제 오산시에는 그런 집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위에는 이런 분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상 집수리를 하면서 열악한 그 골목 뒷부분까지 다녀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보다 열악한 분이 너무 많구나. 처음에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많은 것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체험수기를 해서 상도 받고 하니까 봉사를 더 보람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 230명에게 자원봉사 부위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던 자원봉사자들은 환희에 찬 기쁨으로 한마음 잔치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시민 1자원봉사활동 행복한 오산 만들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원봉사자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많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봉사자 수도 10,000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단체도 5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는 가족과 노인 봉사단 등 특성화 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 봉사자 양성과 전국 최초의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개원 등 자원봉사 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교육도시 오산시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화에 따라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오산시가 함께 운영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는 청소년들의 과학체험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로 나눠 새로운 토요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중미체육공원의 토요 스포츠 교실은 초중고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즐거운 배드민턴 리그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배드민턴 리그전에서 고현초등학교, 꿈별이 셔틀콕팀 등 4개 팀의 초등부와 남녀 중등부, 남자 고등부, 각 4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한울타리 토요학교 배드민턴은 건전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에 경험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친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의 꿈과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봉사자들의 축제인 책 읽는 도서관 친구들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도서관 친구들 한마당 행사는 도민의 지식창고를 채우는 도서관 친구들이란 주제로 도서관 봉사자들과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옛이야기 들려주기, 동화구연 역할극, 시낭송 등 독후활동 발표를 비롯해서 올해의 책 도서 퀴즈 대회, 도서관 풍경사진전, 자율교환 좋은 책 나눔터 등의 행사로 진행되어 봉사자들과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